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31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이번 주 특별하게 고생해줄 전혜연 기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월요일 뉴스 리액터 신인기 변호사님 3월 31일인데 아직도 소식이 없습니다. 아, 진짜 뭐 봄이 와도 봄이 온 것 같지 않은 느낌이라서 참 안녕하시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참 마음이 참 답답은 한데 그래도 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어쨌든 나라를 좀 바로 세우는데 저도 미력한 힘을 더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볼까요? 네, 4월 1일까지 마은혁 임명 안 하면 중대 결심. 네,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행이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행이 답을 낼지 주목이 되는데요.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하자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민주당 초선 의원 70명과 이재명 대표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를 내란 음모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헌재가 2월 27일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이미 8명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도 그 기각한 재판관 4명, 인용한 재판관 1명까지 모두 5명이 마은혁 미임명이 위헌이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심지어 미임명이 위헌이 아니라고 했던 김복현 재판관마저 논리를 자세히 보면 상당한 기간 내에 임명 안 하면 위헌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런데도 한덕수 대행이 여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헌적인 상황이고요. 그 일각에서 5대3 대드락 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용 5, 기각 3이어서 선고를 못 내리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만약에 국민의힘 주장대로 5대3 기각이라도 그냥 선고를 내린다라고 한다면 그 선고는 정당성을 갖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인용에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재판관 1명의 빈자리가 그 자체로 기각 의견으로 기능을 하거든요. 근데 이 미임명이 위헌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행위를 방치해서 탄핵 심판의 결론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걸 방치하는 거 문제가 있고 게다가 이제 꼭 5대3 설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공직자가 헌재 결정을 무시하는 선례를 만들면 설령 탄핵이 인용돼도 불복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좀 어떻게든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을 내란 음모죄로 고발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지금 뭐 수틀리면은 내란 이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체포영장 집행하는 걸 가지고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가 무슨 내란이다, 뭐 불법영장이다 이런 얘기했던 게 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지금 이 사태,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데 지금 당 자체가 협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의 내란 진압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는 정말 그 간절한 몸부림에 대해서 이걸 가지고 내란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뻔뻔해도 이 적반하장도 이건 유분수다라는 말이 좀 떠오를 정도로 저는 상당히 좀 과도한 저는 그런 정치 공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마은혁 재판관을 두고 또 붙고 있는 상황인데 또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 오히려 선고 늦어진다 뭐 이런 식의 주장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마은혁 재판관은 지금 임명이 안 된 지 거의 이제 80일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위헌적 상황을 이렇게 오랜 시간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또 마땅치 않다라는 그 딜레마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에서도 권한 침해를 인정을 했고 또 한덕수 총리가 직에는 복귀가 됐습니다만은 위헌성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도 위헌 상태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재차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저는 한덕수 대행이 임명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덕수 대행에게 탄핵을 포함한
위반 또 내지는 탄핵보다 더한 것, 예를 들면 형사사법적 책임을 묻는 부분까지도 저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저는 이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은혁 재판관은 9명의 헌법재판관을 구성을 하더라도 아마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사안에는 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건 또 네. 평의를 또 열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임명을 해서 저는 완결성을 가지고 저는 이 사태를 마무리하는 것이 좀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헌재 오늘도 선고 일정 고지 안 해. 네, 사실 이미 너무 늦었죠. 그렇습니다. 네. 5시 5분 현재 아직 헌재가 선고 일정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5대3 데드락 상태가 아니냐라고 추정한 그 SBS 기자의 글이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까지 재판관들이 평의하는 방에서 고성이 오갔다라는 보도도 나온 바 있고, 또 평의가 좀 짧아졌다, 그런 걸 보니 논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 아니냐, 혹은 교착 상태 아니냐, 재판관들이 빨리 퇴근한다더라,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만약에 4월 18일까지 결정을 못하고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게 되면 한덕수 대행이 이제 마은혁뿐만 아니라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 그 몫을 임명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지금 오늘 조선일보부터 그리고 국민의힘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 이왕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취재를 해보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그저 형식적으로 임명만 하는 걸 넘어서 대통령 몫을 지명까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견해는 헌법학계에서는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그동안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도 임명을 못하겠다라고 했던 한덕수 대행이 이제 와서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한다라는 거는 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리고 한편 이제 민주당 대응 방안 중에 하나로 국무위원을 과반수가 안 되게 탄핵을 해서 국무회의 개의를 못하게 한다는 식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장관이 탄핵이 되면 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차관이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좀 해석이 갈릴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관이 의결도 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국무회의 붕괴 같은 상황은 또 없다는 반론도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국정 운영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런 것도 현재 우리의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늦어진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8대 0으로 윤석열 파면 결정을 하겠다라는 예상은 좀 이제는 거두어야 될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제 추측으로는 물론 평이기 때문에 그 SBS의 모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전 보도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거든요. 확실하지 않은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가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보도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입장인데, 결론적으로 그 내부의 상황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8대 0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최소한의 한 명의 반대자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거세게 내부에서 한 명 정도의 최소 한 명 정도가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5대3 데드락이라고 하는 이 보도에 영향을 받아서 마치 5대3을 상정해 놓고 3명의 재판관, 특히나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묶어가지고서 오히려 스크럼을 짜게 해주는 것은 전 전략적으로 더 좋지가 않다. 오히려 그 3명이 설사 스크럼을 짜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스크럼을 깨는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정확하지도 않은 부정확한 정보를 전제해 놓고 5대3일 거야 라고 그 3명의 재판관을 오히려 한 울타리에 가둬놓는 것은 전 전략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지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헌재가 비상식적 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결정을 지연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야 되는 것이고, 전 윤석열 파면 결정을 7대1이든 6대2든 반드시 끌어내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그 의지를 헌법재판소에 촉구하는, 저는 그게 지금은 가장 절실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까지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한덕수 대행이 자기 대통령 목 2명을 임명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혜연 기자가 이왕희 교수 취재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니 근데 또 이런 말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규범과 현실의 괴리 같은 건데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도 밥 먹듯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원래는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법의 법리로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보존행위, 관리행위, 그러니까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대리대행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민법에서도 처분행위라고 하는 어떤 물건을 가서 파는 거,
이건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대행의 원리로도 오면은 한덕수 대행이 말 그대로 현상을 유지해서 다음 정권이 올 때까지를 준비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부권까지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위헌적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것이고 더더군다나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데 333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국회가 선출한 몫의 재판관도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 몫으로 재판관을 지명을 한다? 이건 완벽한 월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많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학계 그리고 변호사들의 대다수가 이거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행은 할 수 없다라고 확고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지금 뭐 규범 자체를 왜곡시키고 비트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JKA님이 법이 무너졌는데 법으로 해결하라니까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좀 회의적인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최상목 미국 국채에 2억 원 투자. 네,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드러난 사실이죠. 네,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 국채 약 2억 원어치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미 국채 30년물을 사들여서 작년 말 재산 시공 시점에 1억 9,712만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 국채라는 게 이게 팔 때 환율이 더 높을수록 수익률이 커지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방어를 책임지는 경제부총리로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데 베팅한 것은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미 2023년에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 1억 7천만 원 상당의 미국채를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자 매도하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매도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사들인 거라서 더 비판의 여지가 큽니다. 이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해 어느 시점에 구입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고요. 미국채 구입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정부 여당은 뒤늦게 1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연초부터 좀 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너무 늦었다. 그리고 이제 국회 심사도 안 받겠다는 시기여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조 추경. 10조. 10억. 죄송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예, 10조. 예. 네. 자, 그 우선은 최상목 부총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이게 참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근데 이거는 예. 황당함을 넘어서서 지금 작년에 지금 투자를 뭐 했는데 이제 어느 시점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 그러면 최상목 당시 부총리가 장관이면서 또 부총리 역할 하고 있는 사실상 한국 경제를 컨트롤하는 그 자리에 있는 책임자인데 어떻게 본인의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저렇게 투자에만 골몰했던 것인지가 우선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더군다나 이 고환율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또 피해를 많이 입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뭐 환차익을 노려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환율이 오르면서 그 환율 방어를 제대로 못하고 거기서 본인은 이득을 얻는 이런 이해충돌적인 구조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나라 국가는 비어가는데 자기 호주머니에 돈은 채우겠다라는 식의 이런 투자에 골몰하는 이런 경제부총리. 근데 이런 자가 결국에는 권한 대행까지 지내면서 또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너뜨렸다라는 사실 자체가 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참 기가 막히고 좀 정말 뭐 한심하다는 얘기를 넘어서서 정말 말 자체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이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대단히 문제 있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런 사람 믿고 국가 경제 맡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비판만이 아니라 뭔가 더 조치를 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고민도 들거든요. 그 법률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은 정치적 공방 내지는 뭐 도덕적 비판의 영역이 좀 뒤섞여 있기는 한데 저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탄핵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탄핵 자체도 직을 회수하는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의 연장이기 때문에 전 최상목 대행은 그동안에 해왔던 행동들에 대해서 저는 사법적으로 형사사법적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내란에 가담한 부분을 반드시 수사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직무유기를 통해 가지고 정당한 업무를 해태하면서 그동안에 이 내란 진압을 방해해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저는 고강도의 전 형사처벌까지 반드시 해야지 전 정의가 구현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뒤늦게 10조 추경을 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추경에 대해서는 뭐 작년에 이제 예산을 이제 짜오면서 이제 기재부가 예산을 짜는데 결국 국회에서 많이 이제 삭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추경이라는 것이 필요하면 당연히 할 수는 있는 거고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지금 이 재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통해서 먼저 급한 불은 좀 끄고 이 추경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규모의 문제 또 합의의 문제 여러 가지 국회에서 또 절차가 지연되면서 실제 지금 지원과 투자 그 재원이 투입돼야 될 분들 지금 뭐 이재민들 얼마나 많이 발생했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추경을 가지고 옥신각신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전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저는 집행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뉴스 넘어가 볼까요? 네,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로 소환 통보. 네. 와중에 검찰은 또 이런 일을 벌이고 있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피의자로 소환 조사에 응하라고 지난달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러니까 사위였던 서아무개 씨를 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입사시켜준 거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그 전 사위 서아무개 씨가 취업한 이후에 문 전 대통령이 그 딸인 다혜 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끊었다는 이유로 이제 검찰은 타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그 급여 그리고 이주비 이런 거 2억 2,300만 원을 뇌물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요. 민주당은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검찰은 또 사드 정식 배치를 늦추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시민단체 측에 미사일 포대 교체 관련 정보를 누출했다면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어제 소환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이 특혜 채용 같은 경우에 2020년 제기된 의혹인데 2022년 9월에 이창수 전주지검장,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면서 좀 수사가 급물살을 탔었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적 판단의 여지도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실은 즉시항고에 대한 헌재 위헌 결정이 나기도 전에 즉시항고를 포기했었잖아요, 검찰이. 근데 그런 태도와는 좀 배치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사라님도 역시 검찰이네요. 시선 돌리기 수사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예, 임금님기의 캔디님도 김건희를 그렇게 열심히 좀 수사해봐라라는 댓글을 써주시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검찰 보는 시선이 더욱더 사가워질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검찰에 대한 뭐 비판 자체가 정말 시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지경인데 최근에도 윤석열 구속 취소에 관한 인용 판결에 대해서는 동의하진 않지만 즉시항고는 안 해버렸고요. 안 다퉈버려서 석방을 해줬고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기소라는 것이 거의 확인이 될 정도로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도 바로 2시간 만에 상고 의사를 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법이라는 잣대가 어느 한쪽 편에 대해서만 작동하면서 칼춤을 추고 또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죄와 불법과 비리와 의심이 들어도 덮어주는 아주 편안하게 덮어주는 이런 식의 이율배반적인 검찰의 정의관이라는 것이 이미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탄핵을 당해도 수백 번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 관련된 이 뇌물 사건도 이게 뭐 뇌물이 되는지 여부도 저는 뭐 법률적으로 상당히 이건 좀 무리 있는 주장이다라고 좀 보는 입장인데 시기로만 따져도 2020년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벌써 몇 년입니까? 그럼 5년 된 사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부터 뭐 수사한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건데 그렇게 잡아도 벌써 3년이 지난 일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시점에 가져와 가지고 한다는 것도 정말로 참 얼마나 검찰이 이런 정치적 타이밍마다 본인들이 유리한 판을 짜기 위해서 아직도 이런 손을 뻗치고 있는가. 게다가 정의용 그 실장 같은 경우도 이 정책결정 사안에 대해 가지고도 범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엮어보려는 이 애달픈 노력이 저는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이 검찰의 공정성이라는 것은 정말 땅에 묻어버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끝으로 신인계 원샷 원킬 준비했는데요. 신인계 변호사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번 주 정치권의 핵심 사진 한 장 뽑아봤습니다. 예, 지금 뭐 아마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요. 그 이철우 지사죠. 경북지사의 발언이 지금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그 지금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피해를 입었고 뭐 축구장에 뭐 6,000개 규모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굉장한 범위에 지금 이 살림이 다 소해가 된 이런 사안에서 이철우 지사가
파괴에 대해 가지고 파괴의 미학이다.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지금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뭐 파괴가 됐으니까 전화위복으로 새롭게 하자라는 뜻이었다고는 합니다만은 지금 집을 잃고 터전을 잃고 삶의 모든 그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에게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는 말이며 게다가 이게 지금 경북 지역에서 난 산불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산불 진화에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인데 이분이 지금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써가지고 지금 이재명들에게 2번, 3번의 상처를 입힌다는 것이 정말 저는 나사가 풀려도 한참 풀려 있는 거 아닌가. 너무나도 대통령 각하 부르기 운동에 지금 골몰한 나머지 언어 구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나사가 좀 고장이 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정치를 미화하게 만듦으로써 관심을 안 가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끔찍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 사면 변경에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료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구독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 보십시오. 자, 3월 31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고요. 저는 잠시 후에 주진우, 이재정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